PFT 멤버들의 최근 행태가 참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 PFT 멤버들 생일 파티까지 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생일 파티 뒤에도 엄청난 유니버스, 쉽게 말해서 엄청난 비하인드 세계관이 존재했었다. PFT 멤버들의 이름으로, PFT라는 이름으로 검색만 해도요, 좋은 기사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PFT 멤버들에 관련되어 이 템퍼링 사태라던가 PFT 멤버들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들의 이야기만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돌의 기적이 아니라 중소돌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PFT 사태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 아란 생일 파티 내용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이 아란의 생일 파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 시오라고 하는 멤버도 같이 생일 파티 진행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이 멤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생일 파티를 열 수 있나, 최초 전달해드렸던 내용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개하셨는데, 아란 멤버만이 아니라 시오라는 멤버까지 지금 생일 파티를 함께 한다라고 하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의 분노 수치는요,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아마 기존 PFT 멤버들의 사태를 꾸준히 지켜본 시청자분들은 이 마음에 더욱더 공감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최초의 생일 파티를 주도하겠다라고 했던 이 중국 팬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열린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굉장히 충격적인 비밀이 존재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강남구 논현동 144-20번지 1층 카페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던 이야기 제가 전달해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멤버들의 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금 이 장소가 지도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착지가 바로 이 PFT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현역 근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무엇이냐? 또 다른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여기 출발 지점으로 지금 적혀져 있는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안성일 씨가 있는 더기버스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더기버스 사무실과 지금 이 PFT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장소가 불과 2-3km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2정거장 정도 거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중국 팬들이 존재해서 생일 파티를 아란이라는 멤버, 시오라는 멤버도 함께 진행을 해준다 라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대중들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중국 팬덤이길래 굳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이런 생일 파티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지어보면 어떻죠? 지금 이 PFT 멤버들의 이 생일 파티에도 뭔가 의도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냥 하는 생일 파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뭐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여론 조작인지, 아니면 정말 이 멤버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팬들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황당한 건 중국 팬덤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정작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PFT 멤버들에 대해서 중국 현지의 반응은
처참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자, 보면은 중국 반응을 모아놓은 거예요. PPT 중국 K-pop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자, 실제로 이 중국 팬덤이 바라보고 있는 PPT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PPT 사태가 한국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 중국 시장은 한한령 이후로 정식 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K-pop 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PPT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응을 번역해보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합니다. 이번 PPT 멤버들의 큐피드와 관련하여 템퍼링 사태, 이 중국에서도요, 한한령 때문에 사실 한국 문화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K-팝에 대한 K-컬처 문화는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인들의 반응을 번역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소속사의 대표는 그들을 위해서 차도, 집도 팔고 10년 동안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마저 팔았어. 멤버들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방을 썼는데 이건 대기업 엔터테인먼트사에 준할 만한 숙소 대우야. 그런데 멤버들은 재판 직전에 그룹 이름을 상표권 등록까지 했어. 정말 백안랑이다. 백안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눈이 흰 늑대라는 단어인데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마음에 하나라도 안 들면 여태까지 잘해줬던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돌아서는 염치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대부분 현재 중국 K-pop 팬들은요, 이 PPT를 백안랑,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솔직히 말해서 대표가 다시 몇 명을 찾아 PPT 2기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멤버들의 얼굴을 한 명도 모르겠거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PPT 멤버들이 자신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큐피드라는 노래가 대박이 난 것이지 PPT라는 멤버들의 인지도는 쌓여가기도 전에 사장됐거든요. 아니 뭐 활동을 해야 이들의 얼굴을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전홍준 대표님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게 뭐 얼굴이 알려지는데 한계가 여실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 PPT 멤버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애들이 너무 어리고 회사는 너무 잘 대해준 것 같다. 주변에 이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린 것 같고 누구도 대승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큐피드를 플레이리스트에서 지워버렸어. 백안랑은 정말 싫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백안랑, 배신자의 낙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런 운명을 타고나기도 해. 성공했지만 결국 저렇게 망할 운명이었다라는 의미로 비난하고도 있습니다. 중국인으로서도 저런 배신자들은 너무나 싫다. 새 도망자부터 유명하지. 내 주변엔 새 도망자를 남녀 버전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 여자 새 도망자면 우주소녀를 뜻하는 건가? 솔직히 도망치는 멤버는 다 중국인 아니냐? 말레이시안으로 이루어진 K-pop 그룹은 안 만들어지고 있어. 자, 쉽게 말해서 의외로 K-pop 중국 팬들은요, 도망치는 멤버들이 중국인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지만 같은 중국인이 이렇게 걸그룹에서 멤버들을 배신하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사례들을 보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 남자와 여자는 엑소와 우주소녀라는 걸그룹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내려보면 바비 노래 정말 좋던데 진짜 안타깝다. 솔직히 노래는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아무도 모르겠어. 태국 노래인 줄 알았다니까. 해외에서 유명한 것도 노래일 뿐이지 멤버들은 전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잘못된 선택이야. 안성일 같은 사람은 앞으로 누구와도 협력을 하지 못할 거야. 스스로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말이야. 회사는 충분히 다른 팀을 만들 수 있어. 그 누구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이야. 새로운 멤버를 뽑고 노래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바꿔 부르게 하자. 저 4명의 앞길을 막아버려야 한다. 원래도 작은 회사의 연습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들 덕분에 시장이 더욱더 망가져 더욱더 불평등한 계약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정말 얘들 본인들도 음악이 뜬 거지 멤버들이 뜬 게 아니라는 걸 못 알아차렸네. 좋은 노래만 만들어낸다면 멤버는 누구든 대신할 수 있어. 큐피드 이 노래는 누구를 줬어도 다 성공했을 노래야. 정말 대표가 참담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빚만 떠안게 생겼어. 해외에서도 전홍준 대표님의 사태를 두고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걸그룹들은 합숙소에 살고 지하실에서 생활을 했는데 얘네들은 방 3개, 화장실 2개?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 뭔데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아? 아이브도 저 정도 수준의 숙소인데 쟤네가 아이브와 비교가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노래가 뜬 것과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도 갑자기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울리는 안목과 머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 지킬 수가 없다. 뉴진스만 봐도 좋은 노래를 가지고 천천히 멤버들을 띄우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피프티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잘 이해가 안 가. 나는 사실 이 노래가 뉴진스 노래인 줄 알았어. 대부분의 중국 팬들도요, 피프티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팬들이 더 K-팝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란과 시오라는 멤버의 생일 파티가 이루어진다. 글쎄요,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긴 하죠.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저거 정말 중국 팬덤에서 하는 거 맞냐? 이것도 자작극 아니냐? 저게 좀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정말 저 멤버들이 중국 팬들에 의해서 지금 생일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프티 사태, 이런 영향력까지 줬습니다. SBS에서 방영할 유니버스 티켓 걸그룹 오디션 4차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관입니다. 왜냐, 이 SBS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진 때문에 SBS는 지금 엄청난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걸그룹의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비판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드디어 도박판 오픈하나요? 카지노 오픈했나? 선택권 큰 소속사 노려봐라. 심사위원으로 안성일, 백진실이 나오고 피프티 멤버들이 재도전한다면 시청률은 보장된다. 이런 방송을 앞두고 그런 방송을 하다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시대를 역행하며 여론이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송사 같다. 참가자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잘 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금 비판이요 쏟아집니다. 이 프로는 이미 망했다. 도박장 프로그램 아니냐? 소녀들의 꿈을 도박장으로 만들다니 스스로 도박판이라 칭해놓고 판 벌리는 수준 봐라. 우리들의 꿈을 티켓팅 해달라고 하네. 돈 걸란 얘긴가? 대놓고 도박장 오픈 아니냐? 아티스트들하고 계약할 때 아티스트 9, 기획사 1로 꼭 해줘야 된다. 소속사는 돈 벌면 안 되지 않냐? 그렇네요. SBS에서 걸그룹을 런칭하는데 이 피프티 멤버들의 아티스트를 위한 편파 방송을 엄청나게 했던 SBS니 따지고 보면 SBS가 더 적은 금액을 받고 피프티 멤버들을 위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뽑은 소속사의 가수들에게 더 많은 지분을 더 많은 비율로서 수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피프티 사태가 이제는 SBS 방송사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저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선택한 악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피프티 사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에 타 회사와 접촉? 이건 계약 위반이다. 와, 시급할 만한 기사 제목 아닙니까? 피프티 사태 중에 지금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난 게 아니라 가처분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다른 회사와 지금 접촉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계약 위반 사항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에 타사에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도 한번 전달을 드렸던 이 마포구에서 열린 이번 대중음악 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만약 인용되면 계약 해지까지 기간이 좀 있는데 만약 그 사이에 아티스트가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정하는 판결이다.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든 인용 결정이 나든 본안 판결 전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회사와 접촉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더기버스와 같은 예를 들어 추측되고 있는 다른 회사와 접촉하여 무언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피프티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기각 처리되어 전속계약이 존재하고 있으니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위반이냐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본안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이전 것도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만약 본안 판결이 가서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조건 협의까지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도 계약을 하는 건 명백한 문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PPT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더기버스에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뒷배 세력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그런 뒷배 세력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모든 큰 그림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약이 만약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PPT 멤버들 지금에 와서 또 다른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PPT 멤버들 본인들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태를 야기시킨 중요 인물 안성희 씨는 어떻겠습니까? 이 안성희 씨에 대해서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성일이란 사람의 이 학력, 오기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지금 더기버스 대표 빼고는 싹 다 지워버린 상태죠? 이 안성희 씨는 도대체 그럼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중앙대가 아니라고 했다면 다른 대학교를 나왔건 전문대를 나왔건 뭔가 학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학력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오기재, 잘못 기재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와서 정정하여 새롭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어떤 학벌 학력이길래 여기에 아무것도 기재를 못하고 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안성희 씨의 학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PPT 멤버들을 옹호하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학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학력도 자신이 적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올바를 수가 없는 상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비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더 발견됐어요. 제가 이 제이워크의 노래를 안성희 씨가 곡 작업을 했을 때도 표절 시비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당시에 올랐던 글입니다.
작곡가는 안성일이라는 사람이고 카페까지 만들었네요. 난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표절이라 하기에는 법적으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작곡가의 변명이 너무 웃기네요. 보이스 투맨이라든지 god의 길이라든지 멜로디 쓰는 스타일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표절의 기준을 잘 아시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안성희 씨의 해명글입니다. 보이스 투맨이 그나마 가장 비슷한데 다른 가요를 보면 한 4마디 정도가 비슷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제 곡은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변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사로도 났던 부분입니다. 핑클 노래 표절 아니다. 왜냐? 이 당시 때 럼블피쉬 역시 이 안성희 씨가 작업을 했던 곡이잖아요. 근데 핑클의 열혈 팬들이 으라차차 노래가 1999년 밀레니엄 캐럴 앨범에 담겨있는 1994년 크리스마스에는 이라는 노래를 표절했다. 디셈버 러브라는 노래를 표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템포만 빨랐지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 알고 보니 이 으라차차는 핑클이 불렀던 이 1999년 크리스마스 노래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작곡가 안성희 씨의 노래가 이 으라차차이며 이미 1999년 초 락 버전으로 만들어졌었고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만들어진 노래였다. 하지만 핑클의 요청으로 이 당시 때 그 음악이 실리게 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핑클 노래 표절 아니다. 이러한 말을 당시에 했었던 겁니다. 완전 똑같던데? 라고 되어 있죠. 글쎄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작곡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은 전부 다 위조였는데 오기제였다 라는 변명. 그러니 별명이 오기제가 붙었고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진짜 학력과 경력을 수정해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고 보니 핑클 노래가 맞았던 거죠. 표절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냥 먼저 핑클 노래 앨범에 실렸던 것뿐이다. 아니 그러면 앨범을 발매할 때 리메이크 곡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태를 두고 대중들은 아니 그럼 이게 표절인 것 같은데 표절이 아니라고? 이게 말이 돼? 이런 반응이 당시에도 나왔는데 이 내용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PFT 멤버들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동아줄은요. 금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 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왜 지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금의 사태가 여러모로 이제 안타깝고 안쓰러움을 뛰어넘어서 참 이제는 머리가 아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